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KBS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거물급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가 잊혀졌던 펄시스터의 언니 멤버 배인순 씨가 출연해서 정말 솔직한 속내를 다 털어놓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송창식 씨가 출연해서 거의 송창식 씨의 인생 히스토리를 다 쏟아놓고 간 것 같습니다. 송창식 씨 편을 보면서 최고 장인은 이유가 있구나. 아무나 최고 장인 반열에 오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창식 씨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아주 쉽게 툴툴툴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송창식 씨를 20대 초반부터 알았다는 55년 전부터 알았다는 박원숙 씨는 정말 얼굴 표정이 소녀가 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송창식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으로 그때로 돌아간 그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송창식 씨의 얘기를 골몰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송창식 씨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정말 고난의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선 송창식 씨는 묘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식 씨는 지금 아이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금 부인과에서 낳은 아이고 2명이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의 과정도 독특합니다. 송창식 씨 부인이 쌍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한 명은 미국에서 살고 한 사람은 여기에서 송창식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사는 쌍둥이 언니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을 해놓고 우선 입양해서 데려갈 때까지 송창식 씨 집에서 키웠나 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냥 자연스럽게 입양을 하게 됐고, 2번째 아이는 언니가 미국에서 아이를 아주 좋아하나 봅니다. 불법으로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불법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에서 키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미국을 갔을 때 그 아이가 송창식 부인 가슴에 안겨서 떨어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또한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으면 그 아이를 정부에서 뺏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켰다. 아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송창식 씨는 아이들 세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이죠. 물론 뭐 키울만 하니까 그 입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남이 아니고 언니가 하고자 했던 일을 쌍둥이 언니가 하고자 했던 일이니까 뭐 동생이 부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송창식 씨가 크게 반대할 일은 없었겠죠. 또한 송창식 씨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숙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는 노숙자 시절에 얻은 것이 너무 많다. 그냥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였는데 나는 그냥 가난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노숙을 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노숙을 했다. 그 노숙을 할 때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숨을 길게 내려쉴 수가 없고 또 들이키면은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숨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쉬어야만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다. 숨을 기술적으로 쉬는 연습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노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그런 송창식 씨죠. 그리고 옷을 어디서 얻어 입으면
그 의도 입은 겨울에 입던 옷을 벗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옷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 겨울에 또 옷을 입어야 되니까 여름에도 그 옷을 그렇게 껴입고 다니면서 2년을 노숙을 했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서 들으니까 세시봉에서 노래를 하면 밥을 먹여준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그럽니다. 밥을 얻어먹고 노숙자니까 밥을 주면은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들 카페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트윈폴리오. 근데 트윈폴리오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안소영 씨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노래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는 건 힘들다. 그때 헤어진 이유도 자기는 음악을 잘해야 된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윤영주 씨하고 타협이 안 됐던 것이죠. 자기는 노래를 좋은 노래 만드는 거 이외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윤영주 씨는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둘이 트윈폴리오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것만 봐도 송창식 씨의 노래에 대한 집념은 어떠한지 우리가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집이 너무 세다. 나는 지금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왜? 노숙자 시절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나 장인이 되는 거 아니죠. 지금도 노래하기 전에 돈다 그럽니다. 우리는 몇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서 돌 수가 없는데 처음엔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자꾸 돌다 보면 2시간을 돌아도 어지럽지 않다 그럽니다. 그것이 본인이 운동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만일을 작정하고 돈다 그럽니다. 지금 29년째 돌았는데 이 도는 거를 하루라도 빼면 그때부터 다시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 공연도 안 간다 그럽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시차가 바뀌면 하루를 쉬거나 하루를 빼먹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 공연을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송창식 씨는 낮에 늦게까지 자고 야행성으로 야간 카페에 가서 노래 부르는 고집 있는 가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송창식 씨에는 나름대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이건 우스운 에피소드인데 민방위 훈련을 가지 않아서 20일 동안 구치소에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고집이면 누구도 송창식 씨를 설득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인 말고는.